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레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러시아의 귀족 사회와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사랑하고 방황하며 절망하고 성장한다. 이 소설은 전쟁과 평화, 개인과 역사, 의지와 운명이라는 주제를 통해 삶 그 자체를 해부한 대작이다. 레프 톨스토이는 러시아 제국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를 통해 세계문학사의 불멸의 이름을 남겼다. 청년 시절에는 방탕한 귀족 생활을 했지만 크림 전쟁에 참전한 후 점점 인생과 인간, 신에 대한 고민에 몰입하게 된다. 특히 전쟁과 평화를 쓰기 시작한 1860년대 초, 톨스토이는 단순한 역사소설을 쓰려던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종합적인 사유를 문학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의 문장은 깊고 인물은 살아있으며 철학적 사유는 작품 전반에 흐른다. 그는 인간의 내면을 예리하게 포착하면서도 시대와 역사를 보는 탁월한 시선을 가졌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으로까지 평가된다. 소설은 1805년부터 1812년 나폴레옹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당시 유럽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급변하고 있었고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하며 러시아까지 침공을 시도한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귀족 중심의 봉건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고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유럽식 사상, 민족주의, 이상주의가 싹트고 있었다. 전쟁과 평화는 이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배경으로 러시아 귀족 가문들의 이야기와 전장의 참혹함, 인간 내면의 갈등을 동시에 펼쳐낸다. 소설은 수많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크게 네 가문, 로스토프, 볼콘스키, 쿠라긴, 베주오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소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저택에서 열리는 사교 모임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는 주요 인물들을 처음 만난다. 철학적이면서도 방황하는 청년 피에르 베주오프, 이상주의자이자 군인인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 그리고 사랑스럽고 생기 넘치는 나타샤 로스토바. 피에르는 사생아였지만 부친의 죽음으로 인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아 러시아 최고의 부자가 된다. 하지만 그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갈망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부와 지위, 그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 안드레이는 임신 중인 아내를 뒤로하고 전쟁터로 향하며 말한다. 아내는 천사일지 모르나 내 삶의 의미는 그 너머에 있다. 나는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싶다. 이때부터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이라는 전장에 뛰어든다.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 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은 나폴레옹에게 참패한다. 이 전투에서 안드레이는 큰 부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며 깨닫는다. 하늘이 이렇게 푸르다니,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다니. 이 장면은 소설 전반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그는 명예도 영광도 모든 것이 허망함을 느낀다. 한편 피에르는 쿨하긴 가문의 헬렌과 결혼하지만 그녀의 외도와 공허한 삶 속에서 점점 무너진다. 그는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하지만 종교적 체계도 그를 완전히 구원하지는 못한다.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틈, 로스토프 가문에서는 사교 모임과 연애가 이어진다. 이때 안드레이는 다시 나타샤와 사랑에 빠지지만 그의 아버지가 반대하며 혼인 계획은 연기된다. 나타샤는 실망한 상태에서 쿠라긴의 유혹에 빠져 도망치려다 실패하고
이후 깊은 절망에 빠진다. 이 사건으로 안드레이는 그녀에게 등을 돌린다. 이들의 사랑은 결국 다시 이어지지 못한다. 나타샤는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지만 차차 내면의 회복을 시작한다. 나는 잘못했지만 다시 살아갈 거야. 사랑도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과정은 소설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회복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1812년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침공한다. 모스크바는 불타고 러시아는 철저히 파괴된다. 안드레이는 다시 전장으로 나가 부상을 입고 죽음 직전 나타샤와 재회한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간호하지만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난다. 죽음은 두렵지 않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삶은 사랑 그 자체였다는 것을. 이 장면은 소설의 정점 중 하나다.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사랑과 삶의 의미가 다시 드러난다. 피에르는 나폴레옹 점령 하에 모스크바에서 민중과 함께 고통을 겪으며 비로소 진짜 삶을 체험한다. 그는 포로가 되어 행군하면서도 민중의 고통을 나누고 인간에 대한 연민과 연대를 깨닫는다. 이름도 지위도 재산도 없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 가장 진실한 삶을 살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피에르는 마침내 삶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 전쟁이 끝난 후 피에르는 나타샤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 나타샤는 이제 조용한 어머니가 되었고 피에르는 정치와 사상의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소설은 행복한 결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 더 가깝다. 톨스토이는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단지 역사의 톱니다 바퀴가 아니다. 그 안에서도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이 소설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다. 전쟁과 평화는 인간 삶의 양극을 상징한다. 외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내면의 전쟁, 자기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화해가 모두 이 소설 속에 있다. 또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혁신적이다. 톨스토이는 영웅이나 위인 중심의 역사를 부정하며 민중과 개인들의 선택과 감정이 모여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역사는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으로 이루어진다. 전쟁과 평화는 한 시대의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흔들리고 사랑과 상실을 겪으며 의미를 찾아 방황한다. 하지만 이 소설이 말하는 건 분명하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삶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평화로 향해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